한번 상상해보세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벽지는 그을려 있고 가구는 산산조각 나 있고 마치 전쟁터를 통째로 옮겨놓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는 꼭 불덩어리였어요. 창문을 뚫고 들어오더니 방 안을 이리저리 휘젓고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요? 약 400년 전인 1638년 10월 21일 영국 대번주의 작은 마을 와이드 컴무어의 작은 교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4명이 사망하고 약 6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두꺼운 돌기둥은 부서져 쓰러졌고 유리창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좌석은 불타거나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곳곳엔 그을음과 연기, 타버린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생존자들의 증언이었어요. 밖에는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신이 진짜 화가 난 줄 알았죠. 정말로 신의 징벌이 아니었을까요? 대충 사람 1명 반쯤 되는 크기였어요. 번개처럼 보이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교회 안으로 들이닥쳤죠. 그게 그 지나간 불덩어리는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창문을 깨고 바깥으로 날아갔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 어딘가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성서의 이야기처럼 신이 내린 기적이었을까요? 혹은 사건을 감추려 했던 누군가의 조작? 아니면 그냥 허풍과 가장이 뒤섞인 이야기였을까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과장한 거고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더 오래된 역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1195년 영국 캔터베리의 수도사 저베이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짙고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흰 물질이 내려왔고 그것은 둥글게 부풀더니 마침내 불타는 공이 되어 강으로 떨어졌다. 아니, 1000년도 넘은 기록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소설이겠죠. 그런가요? 그럼 현대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1880년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집 앞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구름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유성? 로켓? 아니요, 그건 빛나는 구체였습니다. 놀랍게도 15분 동안 무려 12번이나 구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36년 러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한 남자, 전등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불타는 공 하나가 그의 부엌 창문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지름 약 30cm, 붉은 빛을 품은 그 구체는 말도 없이 부엌을 가로질러 지나가 조용히 뒷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연기 하나, 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죠.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이 영상들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9월 벨로루시 민스크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둥근 번개 구체가 떠다닙니다. 회전하며 움직이고 주위로 스파크를 훅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텍사스 북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목격자들이 말하던 빛나는 구체의 움직임과 형태, 그리고 가공할 에너지가 똑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판타지 게임 속의 라이트닝볼, 아니면 동양 전설 속의 도깨비불일까요? 처음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명백한 관찰 기록과 영상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자 과학자들도 이 정체불명의 구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목격한 이 구체의 특징이 매우 다양했거든요. 이 라이트닝볼 또는 도깨비불의 정식 이름은 구상번개입니다. 보고된 구상번개의 크기는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작게는 완두콩 크기, 평균적으로는 자몽 정도, 크게는 무려 지름이 몇 미터까지 되기도 했죠. 가장 흔한 보고는 지름 10에서 20cm 정도의 둥근 공 크기입니다. 색깔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심지어 파란색과 흰색까지 다양했죠. 밝기도 주변을 은은히 비출 정도에서부터 눈이 부시게 강렬한 빛을 내뿜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구상번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거나 어디론가 목적이라도 있는 듯 초속 몇 미터로 수평 이동하기도 합니다. 간혹 회전하며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일반 번개는 찰나의 섬광이죠. 하지만 구상 번개는 다릅니다. 짧게는 몇 초, 길게는 수십 초에서 1분 이상 떠 있는 사례도 많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엔 20분간 사라지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구상 번개는 우리가 아는 번개보다 10만 배 정도 더 드물다고 추정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목격한 구상 번개가 모두 동일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상 번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공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과 가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가설은 역시 플라즈마 덩어리 가설입니다. 잠깐만요. 플라즈마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물질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과학은 물질에 더 많은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중 하나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기체에 많은 에너지를 가하면 분자들이 완전히 분해되고 전자와 양이온이 따로 돌아다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플라즈마 상태예요. 쉽게 말하자면 전기가 잘 통하는 뜨거운 기체이죠. 햇빛, 번개, 네온사인, 전자레인지 안에서 튀는 불꽃까지 이런 게 전부 플라즈마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구상번개는 바로 이 플라즈마로 된 덩어리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치고 하늘에서 번개가 땅을 내리칠 때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만 도의 열이 순식간에 발생하면서 공기 분자들이 분해되고 전자와 이온이 따로 돌아다니며 공기 자체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번개의 힘으로 만들어진 불타는 공기방울입니다. 그런데 사실 플라즈마는 원래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 못합니다.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금방 퍼져버리거나 금방 식거나 또는 전자와 이온이 다시 붙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구상번개가 어떻게 그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를 수십 초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과학자들은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냅니다. 플라즈마 소용돌이 가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가설에 따르면 구상번개는 단순한 플라즈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안쪽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플라즈마 소용돌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플라즈마가 회전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플라즈마는 어떻게 회전을 하게 된 걸까요? 이제 그 원리를 알아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는 번개 한 줄기. 이 번개는 고속도로처럼 땅으로 직진하기보단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공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마치 불길처럼 폭발적으로 흐르죠. 이 전류의 정체가 플라즈마의 흐름이에요. 번개의 힘으로 전자가 분리된 이온들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번개 통로에 흐르는 강력한 플라즈마 전류가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장은 번개 통로 주위를 한 바퀴 감아 마치 고무 밴드처럼 플라즈마를 바깥에서 꽉 조여요. 이 힘을 자기압력 또는 핀치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번개 통로가 휘어져 있다면 이 자기압력은 곡선 안쪽에서 강하고 곡선 바깥쪽에서 약합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번개 통로는 점점 더 둥글게 그리고 고리처럼 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구불구불했던 번개가 자기장 고무줄에 의해 도넛 모양으로 감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이 이어지는 완벽한 원형의 플라즈마 통로, 즉 플라즈마 고리가 완성됩니다. 도넛을 닮은 이 고리 안에서는 엄청난 플라즈마 전류가 회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류는 고리를 감싸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을 폴로이달 자기장이라고 해요. 이 방향이 폴로이달 방향이거든요. 폴로이달 자기장은 플라즈마 전류를 바깥에서 꽉 조여줍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고리가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즈마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안쪽 압력이 점점 커지고 플라즈마는 밖으로 터지려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레일이 막아버리죠. 플라즈마 입자들은 그래서 바깥으로 곧장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치 미로에서 옆길로 비켜 걷듯 자기장이 허락하는 방향, 고리의 단면을 따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플라즈마 입자들이 도넛의 짧은 원을 따라 회전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새로운 전류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전류는 이제 또 한 번의 마법을 펼치죠. 도넛의 큰 둘레를 감싸는 토로이달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고무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플라즈마 고리엔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자기장과 전류가 생성되며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해요.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은 전류에 힘을 가하고 그 결과 도넛 표면엔 나선형 스프링을 감아놓은 듯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은 이 꼬인 자기장 레일을 따라 빙글빙글 회전하며 나선형으로 움직이죠. 이 구조는 안정적이라서 플라즈마 고리가 쉽게 흩어지지 않고 열도 잘 빠져나가지 않으며 오랫동안 공중에서 빛나는 불덩어리, 구상번개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핵융합 토카막 장치에서 플라즈마를 자기장 속에 가두는 방법과 흡사한 원리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아직 우리도 핵융합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자연이 스스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플라즈마 소용돌이 이론은 이론적 가설에 불과해요. 실제로 자연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이렇게 정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수십 초씩 유지한다는 걸 믿긴 어렵죠. 그리고 구상번개 같은 자연 발생 플라즈마 고리를 실험실에서 재현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 목격 사례를 보면요. 구상번개가 창문이나 벽 등을 통과하기도 했는데 플라즈마 고리론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구상번개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가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마이크로파 공동이론입니다.
마이크로파 공동 이론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마치 거대한 자연산 전자레인지로 보는 가설이에요. 전자레인지는 내부에 마이크로파를 가둡니다. 마이크로파는 금속벽에 부딪혀서 이리저리 반사돼요. 그러다 파동끼리 만나 특정한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정상파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폭풍우가 치는 날 번개가 구름과 땅 사이를 때릴 때 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에너지가 공기 중에 마이크로파를 퍼뜨립니다. 이때 구름과 땅이 일종의 벽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두 벽 사이에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마이크로파가 갇히거나 반사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마이크로파가 중첩되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핫스팟이 생겨요. 이 핫스팟이 바로 구상번개가 만들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에너지의 원천이 플라즈마 구체 자체가 아니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구상번개가 어디든 나타나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가 음식 내부를 가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마이크로파 공동 이론이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인 거예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2년 중국 과학자들이 자연에서 실제로 발생한 구상 번개를 최신 분광기로 관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분광기라는 건 불덩이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쪼개서 그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분석 결과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구상 번개 내부에는 순수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흙과 유기물 그리고 각종 금속 원소 등 지상에서 증발한 다양한 입자가 아주 뚜렷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구상 번개는 단순한 마이크로파가 모인 핫스팟이 아니라 땅을 때린 번개가 주변의 흙과 금속, 유기물을 순간적으로 기화시키면서 입자와 플라즈마가 뒤섞인 복합 물질 덩어리라는 가설이 관찰로 힘을 얻게 된 거죠. 와, 그럼 마이크로파 이론도 완전한 답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분광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증발된 흙 가설이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직 한계가 있어요. 구상 번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장애물을 흔적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죠. 에? 그럼 아직 정답이 없다는 거네요? 과학자들 조금 실망인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을 그냥 신이나 도깨비 같은 초자연적인 일로 받아들인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지만 이 현상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라고 믿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끝까지 파헤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과학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신비에 이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탐구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만큼의 지식을 쌓고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미스터리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과 다음 도전을 던져주는 과학의 연료이자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연과 싸우는 이런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를 알고 싶다면 이과형의 논문 스토리텔링 서비스 그런데 이것은 논문입니다를 구독하세요.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